안녕하세요. 임현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왠지 분위기가 엄청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네, 제가 마스카라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스카라. 네, 하여튼 아이라인도 그렸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눈썹도 좀 진하게 칠했고요. 워낙 화장 같은 걸 잘 안 해가지고 네, 일단은 돈은 옛날의 여자들처럼 수줍음이 많고 좀처럼 붙잡기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돈은 일단 선택을 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쫓듯이 열정을 가지고 쫓아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힘과 돈을 향한 그것은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돈을 쫓는 그 힘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념과 욕망과 인내력과 계획성 그리고 실천력이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 돈을 쫓는 그 힘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념과 욕망과 인내력과 계획성 그리고 실천력이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어제 김승우 회장님도 그죠? 부자는 기도나 성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지혜와 기회와 운이 합쳐져 이루어진 것이다. 노력과 지혜와 기회와 운. 이 책에서는 돈을 쫓는 그 힘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념과 욕망과 인내력과 계획성, 실천력이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바 큰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들어오려고만 하면 계곡에서 물이 흐르듯 쉽게 들어오는 법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강과도 같은 힘의 흐름이 있다. 하지만 그 강의 이쪽과 저쪽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 한쪽의 흐름에 탄 사람들은 불을 향해 올라가지만 다른 쪽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가난을 향해 내려간다. 커다란 불을 쌓은 모든 사람들은 이 인생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곧 그 흐름은 자신의 사고방식이다. 사고방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는 불을 향해 올라가는 흐름을 형성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는 가난을 향해 내려가는 흐름을 형성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가난을 향해 가는 흐름을 타고 있다면 이 책이 당신이 다른 쪽의 흐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도와줄 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노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 책에 대해 단순히 마음대로 판단해 버린다면 당신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네, 어제 오후에 남자 두 사람이 왔습니다. 설명회를 오후 2시 설명회를 들으시러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잘 모르시는 이런 쪽에 잘 모르시는 분이고 한 분은 너무 잘하는 분이세요. 한 분은 너무 잘하는 분이라서 잘 아는 사람이 여길 왜 왔을까요? 저도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자기암시 공식 하겠습니다.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네, 알고 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엑스피어 코인이 1,000원에 상장이 돼서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네, 우리는 이렇게 엑스피어 코인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네. 저에게 매일매일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문자를 열정맨이시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5분 동안 녹음을 했습니다. 열정맨 나 좀 도와줘. 나 사세맨이야. 오직급 갈 수 있게 도와줘. 열정맨 열정맨 나 좀 도와줘. 연정이 오직급 갈 수 있게 도와줘.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작은 도움 좀 달라고 이렇게 답장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침마다 문자를 매일매일 보내오세요. 근데 저는 그 문자를 싹 지워버리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도 문자가 이제 이렇게 왔죠. 문자가 어디로 왔을까요?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뭐라고 문자를 보내냐면, 감사한 아침, 요행이 아닌 행운을 불러들이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누구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수많은 현실에 부딪힐 수 있는데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좋은 결정은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선물하고 나쁜 결정은 내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손해를 끼칠 것이니 먼저 행운을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인생의 절반쯤은 착각과 오해로 만들어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운을 불러오는 첫 번째 조건이고, 불행을 행운으로 바꿀 기회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서성되고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열정맨 배상. 제가 문자를 일단 보냈습니다. 나는 열정맨이 도와줘서 운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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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녹음을 해서 5분짜리 녹음하는 거 있거든요.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오셨던 분이 그분이 이제 영업 쪽에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월말이라서 월말은 좀 왠지 그쵸, 월말이죠 오늘. 근데 이분은 미리미리 월말 마감도 다 해놓으셨을 것 같고 뭐 특별히 월말이라고 뭐 바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시죠?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오늘 꼭 2시에 세미나 참석해라. 이런 의미로 보냈습니다. 이분이 말귀를 알아들을런지. 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네. 당신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패배합니다. 당신이 감히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이기지 못합니다. 당신이 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질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찾고 있지만 성공은 우리의 의지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당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남보다 뛰어납니다. 승리하고 싶다면 높이 오르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네, 높이 오르고 싶습니다. 현정이 오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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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직급 이현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네, 현정이가 5집급 갈 것이라고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은 전쟁터와 같죠. 하지만 항상 힘세고 빠른 사람만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승리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는 구절을 깊이 생각해보면 이 시를 쓴 사람의 의도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몸 어딘가에는 일단 불러일으켜 행동으로 옮겨지기만 한다면 당신을 상상할 수 없었던 곳으로 이끌어줄 성공의 씨앗이 잠자고 있다. 바이올린의 몇 가닥 현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이끌어내는 음악가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두뇌 속에 잠들어 있는 천재성을 일깨워 그것으로 하여금 당신이 바라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성공 비결의 6단계, 제 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 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 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 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 5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 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왜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 있는 것이다. 네. 내일은 이제 제가 다른 책을 읽고 싶은데요. 오늘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읽고 나서 또 바로 또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책도 너무 궁금해서. 중용이 중요하죠. 우리가 중용, 때를 아는 것. 사업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선수다. 사업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고수다. 하지만 선수나 고수도 사업하는 때를 아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사업가는 중용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용이란 가운데 양극단의 중간이 아니다. 중용은 위치상 가운데가 아니라 시간이 포함된 개념이다. 제가 중용이라는 말에 대해서 중용이란 가운데 양극단의 중간이 아니라 중용은 위치상 가운데가 아니라 시간이 포함된 개념이다. 중용을 지킨다는 건 때를 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취하는 이념적 중도를 고수하는 건 중용이 아니다. 사회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분배의 불균형이 생길 때 진보적 기준에 서는 것이 중용이다. 나라가 평화롭고 훌륭한 지도자가 이끌 때 보수적 기준에 서는 것이 중용이다. 자산의 원금이 보장되기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는 긴축 지출이 중용이다. 경기 성장률이 높고 후경기라면 투자 확대가 중용이다. 아이가 자라기 전에는 안아주고 감싸는 것이 중용이고 아이가 자라면 관심을 거두고 야단을 치는 것이 중용이다. 부정한 아랫사람은 바로 내치는 게 중용이고 남은 자들에겐 보너스를 챙겨주는 게 중용이다. 잘못했을 때 엄하게 혼내는 것이 중용이고 잘하면 공개적으로 칭찬해주는 것이 중용이다. 손님에겐 음식이 남도록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중용이고 스스로 간소하게 먹는 것이 중용이다. 같은 원칙을 가지고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고 비열한 이나 위선자가 아니다. 오히려 중용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는 행동이다. 중용을 잘못 이해하는 지도자는 기회주의자, 회색분자가 되기 십상이다. 결국 어느 한 곳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며 내부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중용은 때를 알고 알맞게 행동함을 뜻한다. 파도에 흔들리는 배 가운데 가판이 중용이 아닌 것이다. 정치적으로 보수든 진보든 인간 존중과 공생의 의미를 실천하는 쪽에 서겠다는 것 기준이 중용이다. 그렇게 시대에 따라 사안에 따라 보수도 진보도 될 수 있는 게 중용이다. 모든 일마다 언제나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이라면 옳지 않은 일도 지지하게 된다. 경제 환경에 따라 긴축과 투자를 결정하는 일은 생존이라는 원칙에 근거한다. 결국 생존을 사이에 두고 긴축과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린 자식을 감싸는 것은 아이의 옳은 성장을 위함이고 큰 자식을 엄히 다루는 것도 옳은 성장을 위함이다. 부정한 직원에게 냉정하고 성실한 직원에게 후한 것은 공정함이 원칙이란 뜻이다. 손님에게는 후하고 자신에게는 박한 것은 그것이 예의이기 때문이다. 중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양극단을 자유롭게 오가는 마음에 걸릴 게 없다. 위대한 지도자는 이러한 중용적 태도를 깊게 이해해야 한다. 중용을 지킨다는 건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이해하며 안다는 말과 동일하다. 중용을 이해하면 칭찬이나 비난이 같은 곳에서 나온 것임을 안다. 그러니 기뻐하고 들떠거나 해치려 하거나 분노를 표현할 때가 아님을 안다. 마치 휴지에 붙은 불처럼 저절로 꺼져버릴 것을 알기에 다가설 때가 아닌 것이다. 결국 중용이란 평범한 일상에 대한 평범한 선택이다. 즉 상식으로 돌아간다는 뜻과 같다. 이때야 비로소 모든 일에 무수리가 생기지 않는다. 무수리가 아니고요. 무리수. 무리수. 그러므로 상처를 받거나 주는 일 없이 순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순리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일이야말로 경영자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 가장의 입장에서 수신제가 제가에 이른 상황이면 지도자라면 존경과 위엄을 함께 갖춘 것이다. 제가에 이른 상황이라면 자연스러움, 그냥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 상태는 자연이다. 그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스스로 그러합니다. 스스로 그러함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를 말한다. 스스로 그러함, 그대로가 우리의 세계다. 이것은 나쁘다, 좋다, 옳다, 그르다 평가할 수 없다. 그냥 거기 있는 것이다. 그냥.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유가 사라진다. 어떤 것은 마음에 들고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싫은지 상관이 없어진다. 그냥 사랑하게 된다. 그 사람을 바꿀 생각도 바꿀 이유도 찾지 못한다. 자연과 그냥은 그 자체가 사랑이다.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고 봄은 봄대로 아름답다. 사람도 그와 같다. 그가 누구이든 그대로 아름답다.
언젠가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사내 아이를 봤는데 정말이지 참 못생긴 아이였다. 어린 아이를 보고 못생겼다는 말을 하기에는 죄책감이 드는 일이나 누가 봐도 참 못생긴 아이였다. 인사차 건네는 칭찬조차 입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부모 눈에 보이는 그 아이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아이가 아니었다. 아장아장 걷는 걸음을 보며 너무 예뻐서 부부가 어쩔 줄 몰라 했다. 처음엔 이 젊은 부부는 부모라서 자신들의 아이가 예쁘지 않아도 그저 예쁘다고 하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다 순간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부부의 눈에는 정말로 아이가 너무나 예쁘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자신들이 낳아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 예뻐 보여 예쁘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이다. 이내 나도 그 부모의 시선으로 아이를 다시 바라봤다. 그러자 갑자기 아이가 정말 잘생겨 보이는 게 아닌가? 오래 걸릴 것도 없었다. 정말 순간적으로 아이는 잘생긴 아이로 탈바꿈돼 보였다. 아이가 갑자기 예뻐 보인 건 내가 어린아이 얼굴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에는 기준이 없다. 무엇이 더 아름답고 덜 아름답다는 기준 자체가 없다. 그런데 내 안에 만들어진 기준을 두고 이 기준에 따라 못생겼다 혹은 예쁘다로 나누었던 것이다. 아이는 그대로 아름다웠다. 자연스러움 그리고 그냥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상태로 가는 지름길이다. 물은 그릇에 따라 그 모양을 바꿔 안착한다. 그것이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스러움은 자연스러움은 실수가 없다. 실수가 사라진 상태가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스러움이란 일을 이루고 공을 취하지 않고 건의로 위협을 가하지 않고 친절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뒷바퀴가 앞서지 않으며 가르침을 핑계로 무리를 만들지 않으며 사랑을 핑계로 요구하지 않고 추억을 핑계로 집착하지 않으며 공을 위해 자리를 만들지 않으므로 무의와 무언을 통해 스스로 존재함을 말한다. 사랑이란 자연스러움이란 자연스러움이란 일을 이루고 공을 취하지 않고 건의로 위협을 가하지 않고 친절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뒷바퀴가 앞서지 않으며 가르침을 핑계로 무리를 만들지 않으며 사랑을 핑계로 요구하지 않으며 추억을 핑계로 집착하지 않으며 공을 위해 자리를 만들지 않으므로 무의와 무언을 통해 스스로 존재함을 말한다. 하늘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신은 그 부모의 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아이다. 그 자체가 스스로 아름다운 것이다. 억지로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억지로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것이 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면 그 무엇도 억지로 하지 말라. 마음속 깊은 울림이 시키는 것만 하라. 그것이 당신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자연스러움이란 일을 이루고 공을 취하지 않고 건의로 위협을 가하지 않고 친절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뒷바퀴가 앞서지 않으며 가르침을 핑계로 무리를 만들지 않으며 사랑을 핑계로 요구하지 않고 추억을 핑계로 집착하지 않으며 공을 위해 자리를 만들지 않으므로 무의와 무언을 통해 스스로 존재함을 말한다. 나이 50 넘기고 보니 69년생이거든요. 올해 제가 56살인지 55살인지 54살인지 잘 모릅니다. 하여튼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중반.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자기 편을 만들 필요도 없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른 후에 공을 취하려 하지 않고 다 해주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행복해지는 비법이었다. 이렇게 하면 가진 것이 오히려 많아지고 많아도 적이 없고 적이 없기에 건강하고 건강하기에 바른 생각이 들고 바른 생각 때문에 옳은 결정을 할 수 있고 옳은 결정 덕분에 많은 것을 갖게 된다. 왜 이런 것을 30에 못 배우고 40에도 배우지 못했을까? 때가 돼야 됩니다. 나이 50을 넘기고 보니 그쵸? 나이 50이 넘어가신 분들은 하여튼 30 나이의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이 비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나보다 20년을 앞질러가는 셈이다. 그러나 나이는 거저먹는 법이 없는가 보다. 나 역시 이런 소리를 30에 들었다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을 것이다.
주변의 젊음을 부러워하기보다 나이든 지금을 행복해하고 인생 후반을 즐겁게 맞이한 분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다. 젊은이들은 젊다고 자랑하지만 그들이 나이 들 때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으니 늙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멋진 일이다. 멋지게 늙는 것처럼 인생에 멋진 것은 없다. 멋지게 젊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말씀과 고전에 쓰인 가르침이 새삼 고마울 뿐이다. 제 시간에 제자리에 바로 그때. 모든 것은 제 시간에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이 간단한 삶의 원리를 배우는데 40년 넘게 걸렸다. 내 발바닥이 제 시간에 제자리에 있을 때 나는 가장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고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을 때 제 시간에 사용할 수 있기에 그 가치가 더해진다. 건전지 하나, 귀이개 하나도 제 시간에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다. 제 시간에 제자리란 바른 자리를 말한다. 이것은 정지가 아니다. 바른 자리에 있을 때 우린 가장 안전하고 오래 그리고 높게 나아간다. 억지로 얼굴을 피고 잡아당기고 깎아내어 젊음을 가져온다 해도 더 나이가 들면 제자리에 있던 사람보다 추해진다. 늘어난 고무줄이 끊어지면 원래만큼도 못해진다. 뇌물이나 인맥으로 사업을 하면 처음엔 빠른 듯해도 결국은 바닥으로 내려앉게 된다. 성실과 정성으로 사업을 한 사람만 못하다. 운 좋게 대박을 쳐서 순식간에 돈을 벌어도 또 다른 대박을 찾아다니는 한 그 돈은 사라져 버린다. 이거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매니아 여러분. 네. 우리가 엑스피어 코인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더 좋은 거 뭐 한다고 여기다가 돈 빼서 다른 데 갔다. 시세에 따라 사고 팔며 재주를 부려봐도 장기 주식 투자자들을 이길 수 없으며 1년에 한 차례씩 이사를 다니며 집장사를 해본들 한 곳에 오래 살며 땅을 늘린 토박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 30대에는 뛰어다니는 것이 제자리고 40대는 일어서서 일하는 것이 제자리다. 30대가 50대처럼 앉아있거나 40대가 60대처럼 누워있으면 제자리가 아니다. 반대로 60대가 30대처럼 뛰어다니는 것도 제자리가 아니고 20대, 30대에는 선생들을 찾고 선배들을 찾아 열심히 뛰어다니고 40대에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응용하고 실천에 자기 영역을 쌓아 나가야 한다. 40이 넘었어도 시작도 못하고 여전히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것은 제 시간의 제자리가 아니다. 40에 이룬 것은 50에 정리하여 다지고 60에는 젊은 리더에게 자리를 넘겨 타이틀을 버리고 실리를 얻는 것이 제 시간의 제자리다. 제자리란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소리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가치를 극대화할 자리를 알아내어 그 시간에 그곳에 있음을 말한다. 제 시간에 있는 것은 제자리에 없는 것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 시간에 제자리를 찾아 움직이는 것이 중용이고 이를 통해 삶을 조화롭게 할 수 있다. 지도자는 정치나 사업이나 종교 모두 지위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겸손을 통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겸손. 네, 겸손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 모두 함께 제 시간에 제자리에 돌아가 있으면 건강하고 평온해진다.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순리다. 선하면 순리를 따를 때 나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선이란 편한 공존 이에 관용을 바탕으로 움직이며 이는 모두를 이롭게 한다. 반면 악은 모두를 갈라놓고 모두를 내려앉게 한다. 제 시간에 제자리로 돌아갈 때 비로소 이 모두를 이루게 된다. 누구라도 이 세상이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바란다면 제 시간에 제자리에 있으면 된다. 우리의 지금 위치는 과거 자신의 행동의 결과이고 동시에 새로운 위치를 부여한다. 이 새로운 위치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과거 우리의 행동 결과가 기억을 남기고 기억은 욕망을 만들어내며 욕망은 또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며 계속 자리를 바꾸어 나간다. 바꾼 자리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걸맞는 자리를 찾아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다. 공자가 40살에 망설이지 않게 되었고 50살에 천명을 알게 되었다. 말함은 제자리를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하여 겨우 70살에야 마음대로 행동해도 그 자리가 제 시간에 제자리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제까지 잘 되던 일에 문제가 생긴 것은 어제까지 잘 되던 일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와 무엇을 배탄내는지다.
먹는 것이 지나치면 옳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며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몸에 필요 없는 과다한 에너지가 나를 막고 있다는 뜻이기에 잘 나아가던 성공이 갑자기 길을 잃는다. 또한 입으로 뱉은 말이 거칠거나 음흉해지면 이 또한 세상과 나를 격리되게 만들어 이어지던 일이 꼬리를 자르며 사라지게 만든다. 어제까지 잘 되던 일들이 갑자기 흩어지기 시작하며 음식을 절제하고 배부르게 먹지 말며 고운 말을 쓰고 바른 생각과 바른 몸으로 변화하면 다시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네. 배부르게 먹지 말고요. 네. 고운 말을 쓰시고요. 바른 생각을 하시고요. 바른 몸으로 변화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답니다. 세상의 모든 옳고 바른 성공은 당신 몸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을 따라 움직인다. 네. 이제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되고 보니 네네. 오늘 여기 다 읽을 수 있겠어요. 무엇을 판단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없고 추측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 하지만 잘못된 추측과 잘못된 판단이 주는 대가처럼 혹독한 것도 없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순간 실제 깨달음은 멀리 달아나 버린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바르고 그른 일의 경계도 감히 말하기 힘들어진다. 밝고 어두운 것이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다. 삶과 죽음 역시 다른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를 달리 말할 뿐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옳고 그름도 아니며 추하거나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 같은 일이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며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반대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같은 짝이기도 하다. 모든 대적 관계에 있는 것은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름이 없어도 귀한 사람이 있고 유명해도 추한 사람이 있으며 말없이 많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 많아도 쓸 말이 없는 사람도 있다. 숨어 있어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장 위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름을 알리려 애쓰는 사람은 사라지고 출세를 원하지 않아도 세상이 끊어내는 사람도 있다. 인생의 수학은 미묘해서 공식이 없다. 남을 누른다고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졌다고 상대가 이긴 것도 아니다. 누군가 날 행복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불행해지고 누군가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면 내가 행복해지니 이런 방정식은 세상에 없다. 살다 보면 베푼 것을 잊을 때 돌아오고 찾으러 가면 멀리 간다. 많이 가지려 하면 오히려 적게 잡게 되고 적게 잡으면 오히려 늘어난다. 나를 딛고 담장을 넘어가라고 어깨를 내밀면 오히려 품에 들어오고 품으로 가둬버리면 달아난다. 나이 20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잘못임을 알았고 30에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40에는 참된 성공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50이 넘어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되니 이제야 비로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되어 겨우 모든 사람이 좋아진다. 이제 분별을 미루고 똑똑한 척을 그만두기로 했다. 똑똑한 척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우습더니 분별을 미루고 보니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됐다. 나이가 들어 모든 분별이 사라지니 오히려 판단하기 쉽게 추측할 필요가 없어져서 너무 좋다. 무위이화. 무위이화. 당신은 이미 완벽하다. 자연과 우주는 무위이화, 즉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온 우주는 자연 스스로의 질서에 따라 모든 시간의 변화에 흐트러짐이 없고 어긋남이 없이 존재한다. 모든 일에 그 순서가 있고 이끌거나 따름이 자연스럽고 혼돈과 질서가 그 순서를 따라 스스로 알아 움직인다. 옳음 혹은 진리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태 안에서 존재한다. 노자 제57장 순풍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스스로 감화되고 내가 고요하니 사람들이 스스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일을 만들지 않으니 사람들이 스스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 사람들이 스스로 소박해진다. 노자는 스스로 그러한 자연 상태를 최고의 선으로 보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스스로 조용히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흐름을 막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과 함께함을 가르쳤다. 노노의 위령공 편에서도 무의를 덕지로
덕치로 해석하여 순임금에 대해 애써 바로잡지 않아도 저절로 잘 다스리는 것을 칭찬하며 말한다. 함이 없이 다스리는 자는 순임금이다. 무엇을 하였는가? 자기를 공손히 하고 똑바로 남쪽을 향해 있었을 뿐이니라. 우리의 삶은 이미 완벽하다. 이 우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완벽한 상태다.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우리 또한 이미 완벽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완벽한 존재임에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을 만들고 욕심을 부리면서 자신의 완벽함을 해치고 있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원죄가 있다 자책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 우주가 완벽하게 돌아가듯이 우리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완벽해질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오래전부터 완벽해서 더 바랄 것도 없이 이 생 한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커다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실제로 우리의 삶은 완벽해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결핍을 느끼고 남이 가진 것을 탐하고 질서를 벗어나 앞지르려 하거나 뱃속의 음식을 버리고 자연에 상처를 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불행하다 말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이미 오래전부터 행복했을 것임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행동한다. 현재 LA 게티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반고흐의 아이리스는 1210억 원에 거래됐다. 아이리스. 구스타프 클림트의 한 초상화는 1720억 원,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8명의 엘비스는 1200억 원에 거래됐다. 잭슨 폴록의 1948년 작품 넘버 5는 페인트를 마구 뿌려놓은 모습인데 무려 1800억 원이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인 모나리자는 추정가가 40조 원에 달한다. 이야. 자연의 창조물 중에 하나를 모방한 그림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혹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술 작품보다 훨씬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연에는 도대체 얼마의 가격이 매겨질까 궁금하다. 만약 바다로 사라지는 태양과 구름이 만들어내는 붉은 잎의 하늘을 누군가 혼자만 소유하고 돈을 받고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눈꽃의 오묘한 육각의 기하학 도형을 누군가 독점하고 있다면 가격은 얼마에 형성될까? 만약 아카시아 나뭇 잎사귀들이 이어지고 작아지며 적절히 교차하는 모습을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냈다면 얼마나 위대한 디자이너라고 칭찬받을까? 이미 우리는 30분만 공원을 걸어 다니거나 1시간만 차를 타고 나가도 흔들리는 코스모스와 그 위를 날아다니는 잠자리와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 함께하는 여자의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웃는 얼굴과 앞서 뛰어가는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어찌 감히 1210억 원짜리 아이리스가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대신할 만큼 아름답다 말할 수 있겠는가. 내적인 정신을 표출해냈다는 폴록의 물감 범벅 덩어리가 아이들의 웃음보다 비싸다고 할 수 있는가? 어찌 감히 남의 여자를 금박으로 그려낸 클림트의 그림이나 가까이 접할 수도 없는 액체 속에 갇힌 모나리자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보다 계산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비싼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 자연과 우주 창조물의 모조품 따위가 수천억 수십조의 가격이라면 우리가 오늘 접한 모든 것은 도대체 얼마란 말인가? 앞산이라도 오르고 가족과 오붓한 저녁을 보냈다면 보고 느낀 것에 대한 가격은 도대체 얼마란 말인가? 우주가 관리하고 자연이 만들어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감히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당신은 이미 완벽한 행복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스스로에게 냉소적이고 욕심과 욕망으로 이 모든 가치를 훼손하면서 불행하고 억울하고 초라하다 느낀다. 당신은 이미 완벽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완벽하다.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대다. 당신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힘과 권리가 있다. 당신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힘이 없다고 믿는 것은 아직도 당신이 이미 완벽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매번 매 시간 행복을 느껴라.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과 욕망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의 완벽함을 망치지 말라.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관하거나 결핍에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껴라. 잠깐만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실 거예요? 나 지금 현장에 있다니까, 양평에. 아, 양평이요? 사장님, 제가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예. 예. 머리숱이 적다고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지 말라. 자를 머리카락이 남아있음을 행복해하라. 상처가 고통을 주고 있다고 불평하지 말라.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통증이 계속되는 것은 몸의 신경계통이 정상이란 뜻이다. 음식이 모자라면 맛있는 음식의 종류가 늘어나 있는 것이고 빈 방은 채울 것이 많다는 뜻이다. 행복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기에 내 삶은 이미 완벽한 것이다. 우리의 삶이 완벽한 것은 그 삶의 고통과 좌절과 상처와 아픔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틈으로 빛이 들어와 내 안을 비추기에 완벽한 것이다. 만약 고통도 좌절도 상처도 아픔도 없는 삶을 완벽이라 부른다면 우리는 신이 만들어 놓은 기계에 불과하다. 완벽한 우주는 우리에게 부족이라는 틈을 통해 고통을 환희로, 좌절을 희망으로, 상처를 치유로, 아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어내는 방식으로 그 완벽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완벽함이란 형태가 아니라 과정이다. 모든 것을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채움이 들어갈 자리를 위해 비움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행복이 가능해진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 태양도 가까이 가면 울퉁불퉁한 불기둥이 수없이 많고 달이나 별도 꽃처럼 죽고 사라진다. 세상에 한 그루의 나무도 사방이 완벽하게 대칭인 경우가 없고 인간 어느 누구도 좌우 얼굴이 같은 이가 없다. 완전하지 못한 것들을 모아온 세계를 멋지게 운영하고 있는 우주만이 오직 완벽한 존재다. 우주의 완벽함은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완벽함들의 집합이다. 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완벽한 우주와 동화되어 스스로 완벽한 것임을 알게 된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우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니 순리가 이를 이루고 순리가 이를 완성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늘이 원하는 것이고 하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부딪히지 않으니 하늘과 내가 하나임을 느끼게 된다. 이때에 이르러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울고 싶을 때 울어서 행복하고 웃을 때 웃을 수 있어 행복하고 화낼 때 화를 낼 수 있음에 행복하게 된다. 때가 지날수록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으며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억지로 하지 않음이 가장 바르고 쉬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가는 것 억지로 잡지 말고 오는 것 억지로 막지 말고 내가 옳다면 화낼 필요 없고 내가 틀렸으면 사과하면 된다. 무리함으로 이룬 것들 중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이미 완벽하다.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리 될 것이다. 당신이 우주고 우주 전체가 당신이기 때문이다. 다 읽었어요. 다 읽었습니다. 예, 여러분 책 다 읽었어요. 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 김승호 회장님 책을 읽어봤습니다. 결심했는가? 목표는 무엇인가? 당신의 성공은 어떤 모습인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이게 뭔가요? 이게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에 대하여 친필 사인 리커버 에디션 여기 친필 사인 이게 리커버 에디션인가 보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짜릿한 성취감 중에 하나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당신의 가능성을 절대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결국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목표를 이루어냅니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 있겠고 할 수 없다 생각하면 할 수 없겠네. 적극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네, 알겠죠? 현정이에게 선물한 책입니다. 네, 현정이가 사랑하는 현정이에게 부자가 되고 싶어 안달복달이 난 이면정에게 현정이가 선물한 책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동영상을 찍는 덕분에 제가 책을 사실은 잘 읽은 거예요.
혼자 이 책을 읽으면 언제 어느 세월에 읽을지 읽다가 말고 아마 1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이거 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동영상 시청하신 분들 제 유튜브 동영상 그 댓글 쓰기에다가 우리 지갑 주소 올려주시면 민코인 10,000개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